2022년이 이제 이틀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고 2023년을 기대하는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이어졌던 정치의 해였습니다. 지역 정치권의 변화를 짚어봤습니다. 애물단지로 여겨졌던 F1 경주장에 자동차 복합 문화단지와 레저 스포츠파크가 조성되는 등 새로운 관광 명소로 바뀌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일상 모습을 통해 DJ의 신념과 철학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진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2022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올 한 해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새해에는 즐거운 일만 있기를 바라며 2022년 한 해를 돌아보고 2023년 새해에 거는 지역민들의 바람을 박종호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전남 도민 절반가량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감염병은 올해도 지역민을 힘들게 했습니다. 좀 안 좋았죠. 3학년 돼서 좀 풀리니까 그때서 이제 수학여행도 가고 체육대회도 하고 축제도 하고 그랬어요. 퍽퍽해진 경제는 시민들의 삶을 힘들게 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주머니 사정을 외면한 채 금리는 금리대로 오르고 각종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네, 모든 물가가 다 오르고 기름값도 올라보니까 자연적으로 오르더라고요. 또 내년에는 또 경기가 더 어렵고.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었지만 2023년에 대한 기대감도 컸습니다. 경기가 얼른 회복돼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우리 목포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경기가 활활 타오르었으면 좋겠어요. 새해에는. 새해에는 어둡고 아픈 소식보다는 밝고 행복한 소식만 전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라남도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공동육아, 일자리 문제 해결 등 기존 마을 테마 사업 외에 주민이 서로 건강을 돌보는 행복드림 돌봄 공동체와 지역 유휴시설을 활용한 지역 행복 플랫폼 운영을 신규 사업으로 추가 지원합니다. 전라남도는 2023년도에도 400개 마을 공동체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완도 수목원은 2023년 1월 1일 수목원 구역 전체를 무료 개방합니다. 주요 개방 시설은 31개 전문 수원과 산림박물관, 아열대 온실, 탐방로, 등산로 등 실내외 관람 시설입니다. 완도 수목원은 2,033헥타르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난대림 수목원으로 동백나무, 불가시나무 등 765종의 자생식물이 분포하고 있으며 겨울철에도 푸른 숲과 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 경관을 즐길 수 있습니다. (2022년) 한 해를 돌아보는 연말 기획 마지막 순서입니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이어졌던 정치의 해였습니다. 민주당의 텃밭이었던 호남은 정권 교체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의 안일함에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0.73%포인트 차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 민주당의 심장으로 불려온 호남은 정권 교체로 인한 희비가 극명했습니다. 전남에서 86.1%를 득표하고도 패배한 민주당은 사과와 반성을 입에 올렸고 11.44%를 득표한 국민의힘 전남도당은 서진 정책과 진심이 통했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득표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곳이었지만 보수 정당이 전남에서 얻은 표로는 역대 최고였기 때문입니다. 지역이나 진영이나 계층이나 이런 거 따질 것 없이 다 똑같은 이 나라 국민이고 모두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대선을 핑계로 멈춰있던 지방선거 시계는 이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결과는 전남에서 무소속 단체장 7명의 당선. 더 이상 민주당의 텃밭이 되길 거부하는 민심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정부 여당은 기회를 틈타 호남권 무소속 시장 군수와의 스킨십과 지원을 강화하며 텃밭을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좀 듣고 저희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물신양면으로 적극 도와드리고 지난 총선에서 광주 전남 18석을 모두 가져간 민주당은 이제 차기 총선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뼈아픈 회초리를 맞았다며 반성을 강조해온 민주당은 또다시 호남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전남과 광주에서 잇따라 최고위원회를 열고 민생 행보를 이어가며 민심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저는 역사와 국민을 믿습니다. 군주 민수 권력을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어 엎기도 하는 게 바로 국민입니다. 차기 총선까지는 앞으로 1년 5개월. 민주당은 내년부터 치열한 공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호남 민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애물단지로 불려왔던 영암 F1 경주장이 새로운 개념의 관광 명소로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복합 문화단지와 레저 스포츠파크가 조성돼 다음 달부터 공개될 예정입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4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지은 F1 경주장입니다. 해마다 각종 자동차 경주 대회가 열리고 있지만 주민들에게는 여전히 낯선 공간이자 적자만 쌓이는 애물단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F1 경주장이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넘쳐나는 명소로 거듭났습니다. 카트장 일대에 조성된 자동차 복합문화 공간에는 아마추어 레이싱을 경험하는 드라이빙 센터와 자동차 경주를 즐길 수 있는 가상 체험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또 네터 어드벤처와 자전거 도로, 트레킹 코스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레저 스포츠 파크는 가족과 아이들 위한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인라인 스케이트장과 어린이 드라이빙 체험장을 비롯해 길이 200m의 집 와이어, 얕은 수심의 물놀이 시설인 발물놀이장, 드론 연습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지난 3년 동안 국비 등 73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오셔가지고 카트장이나 캠핑장 이런 밖에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적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로 오셔가지고 체류 시간도 늘리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생활 체육 시설로 저희가 마련하게 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한 뒤 내년 3월쯤 정식 개장할 계획입니다. 돈 먹는 하마라는 지적과 함께 외면받았던 F1 경주장이 새로운 여가 공간이자 관광 명소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전남에서도 수돗물을 아껴 쓰면 요금이 감면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최악의 가뭄으로 물 부족 위기에 처한 광주에 이어 전남 12개 시군에서도 수돗물을 아껴 쓰면 가구당 최고 13%까지 수도 요금을 깎아주기로 했으며 감면 기간은 내년 상반기까지입니다. 정부는 근본적인 가뭄 해소를 위해 저수지 준설과 가뭄 대비 용수 개발, 식수 부족 지역 상수도 보급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전남의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에 맞춰 해상풍력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이를 위해 도내 지역 대학 등과 산학관 공동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각 대학들은 해상풍력 융합 전공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또 전문학과 신설, 재직자 교육, 특성화고 취업 패키지 교육 등 맞춤형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민주주의, 평화와 인권을 위해 헌신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지 22주년을 맞았습니다. 소탈한 일상 속에서도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살아간 DJ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허연주 앵커가 다녀왔습니다. 겨울을 이겨내고 꽃을 피우는 인동초입니다. 인동초로 대표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담은 공간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일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DJ 사진전이 열리고 있는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 시장 노점에서 상인들과 소탈하게 어울리고 집 텃밭에서 꽃을 가꾸는 소소한 일상을 보내기도 합니다. 손자와 함께하는 DJ의 얼굴에는 즐거움이 묻어납니다.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에서는 노벨 평화상 수상 22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DJ의 일상사진 54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유년 시절부터 대통령 당시 그리고 그 이후의 모습까지 소박한 DJ의 일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느낀 거는 참 다정다감한 분이었다. 참 편안한 분이었다.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손자, 손녀들 모습, 기뻐하고 기여하는 모습. 대통령의 이제 딱딱한 모습만 보셨을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번 일상전을 보심으로써 좀 더 대통령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냥 느꼈으면 좋겠고 사진들마다 평화와 인권을 향한 그의 철학이 묻어나 있기도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던 꽃이 코스모스인데요. 그 앞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서재에 있을 때도 항상 정장을 갖춰 입었던 김대중 대통령. 국민을 위해 살아가는 정치인으로서의 신념과 일상의 가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소박하고 따뜻한 모습이 우리 국민들에게 정책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동초와 같은 삶을 살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 DJ를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는 일상 속 사진전은 내년 1월 29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분들입니다. 성금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해남읍 매일시장 공사가 지연되면서 재개장 일정에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해남군은 당초 17일부터 매일시장 영업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잔여 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입점 업체가 10여 곳에 불과해 재개장 행사 등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해남군은 늦어도 내년 서울까지 모든 업소가 입점하도록 하고 설 전에 정식 개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목포시 보건소의 진료와 민원 업무가 내년 1월부터 전면 재개됩니다. 목포시 보건소는 그동안 코로나19 방역 대응으로 인해 제한했던 치과 진료, 한방 진료, 물리치료, 운전면허 신체 검사를 다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목포 국제축구센터장에 이경훈 전라남도 체육회 이사가 선임됐습니다. 이경훈 신임 센터장은 목포시 축구협회와 목포시 체육회 부회장, 전라남도 체육회 이사를 역임했으며 목포 국제축구센터는 역대 최초로 전문 체육인이 센터장을 맡게 됐습니다. 지난 2009년 개장한 목포 국제축구센터는 국제 규모의 축구 인프라로 축구장 7면과 다목적 구장, 다목적 체육관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목포 해양대학교는 재학생들에게 2022학년도 코로나 특별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번 특별 장학금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업에 힘쓰고 있는 재학생들을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1,928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의 장학금이 지급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 정책 소통 활성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로부터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전라남도는 그동안 코로나19 백신 접종 홍보와 도민 중심 맞춤형 홍보, 접종률 전국 1위, 접종 관련 부서 간 업무 협업 등을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동절기 추가 접종 캠페인 홍보 영상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남도 의사회와 제작해 송출했습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2023년 새해 전기차 생산 기반을 구축한 뒤 2024년부터 시험 생산을 거쳐 본격 양산에 들어갑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2023년은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기차 양산 체제를 완벽히 구축하는 것을 새해 첫 번째 목표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모터스는 이를 위해 내년 11월부터 공장 가동을 멈추고 40여일 동안 전기차 설비 설치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와 전남관광재단,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는 동남아 중화권 개별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외 온라인 여행 플랫폼을 활용한 전남 관광상품 홍보 활동을 벌여 관광객 5,000명을 유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와 무안국제공항, 목포, 여수, 순천 등 주요 관광지를 언어별로 소개했습니다.